어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새해 첫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창과 방패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새해를 맞아 2019년 전국 관전 포인트도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세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떡국들은 드셨습니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나이를 좀 저녁에 드시라고. 먹어보려고. 돌아가시면 꼭 떡국 드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 차 총평 정도로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열심히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 무엇보다 4.27 그 남북 정상회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두 정상께서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신 거 예. 그것이 기억에 남고요. 내년에는 평화와 또 민생을 같이 돌보는 그런 내년이 아니네요. 벌써 올해네요. 올해가 벌써 됐습니다. 예. 올해 돼지해니까 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의 좀 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의 실패가 좀 비롯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약간 친북 성향, 종북 성향의 정권이 들었으면서 예. 조금 이제 이해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좀 실종된 한 예. 해였다. 그래서 저는 문 정권에 좀 바라는 새해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예. 또 서민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실질자가 많고 취업자가 아주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올해는 경제 안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그 바람을 꼭 실현시켜주기 위한 그런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이 정권에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도 네.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2019년도 새해 첫날에 이렇게 새해당의 원내대변인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예. 아마 국민들께서 그 뉴스를 사실 저희가 나온 지금 뉴스를 크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뉴스가 나오면 꺼부리고 싶다 이런 네.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대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과 또 실업률, 낮은 취업률 등등 사실 지난 해에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그 희망들이 다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른미래당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기실에서 예. 올해가 1월 1일인데 좀 올해는 좀 요 시간은 좀 편안하고 훈훈하게 좀 해보자. 우리 오늘 새벽까지 서로 많이 다퉜다. 예. 그래서 훈훈하게 가보자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2대1인 것 같고. 조금 전에 그래서- 저희가 대기실에서 네.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세 분이 같이. 올해만큼은 예. 각 정당에 싸움을 좀 놓고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좀 만들어가자 이런 결의에 다진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 것 네, 같은데요. 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운영이 얘기해 보시죠. 어제 네. 그렇지 않아도 새벽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일단은 총평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과 방패라면 저희는 방패 입장이니까요. 예. 창 쪽에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먼저. 문재인 정권에서의 아주 조직적인 방어를 구축을 하고 예. 또 비서관들의 출석도 하지 않은 채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던 공방이었지만 앞으로 국회가 조금 더 이 실상을 좀 참작해서 밝혀가는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의 상태도 좀 필요하겠다. 예. 어제 그 하루에 운영위원회로 끝나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총평을 드리고 향후 싶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그렇습니다. 두는. 예. 김 의원님 먼저 또. 사실 어제 운영위 회의를 보면서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었을 텐데 사실 어제 조국 수석님과 또 임종석 실장님께서는 좀 솜털같이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오시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의혹이 지금 있고 또 문제가 생긴 와중에서 예. 개인 탓이다라고 일관되게 변명을 하는 모습을 저희 국민들이 2019년도 새해 또 새벽 1시까지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책임지는 정부는 보이지 않고 또 파편화된 개인들만 남아서 또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정부를 이제 신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이제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입장에서의 아쉬움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건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분이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재밌었고 예. 봉숭아학당보다 더 재밌었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언론에 있더라고요. 예. 어제 뭐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야당이 기존에 했던 내용에는 한 방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비서실이나 이런 그 직원들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걸 나오게 하려면 그분들 나오게 하려면 심지어 제가 조금 황당했던 거는 그 전날 예. 그러니까 운영이 하기 전날 오후에 그 한국당에서 금융위원장하고 환경부 장차관 그리고 비서실 다른 그 관계자들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게 원래 일주일 전에 예. 그 국회법상 그 요구서가 나가야 되는 거여서 갑자기 운영위원회 하루 전날 다른 사람이 출석을 요구하는 게 이게 좀 한국당에서 내용이 조금 없나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날 나오기는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동안 했던 의혹을 많이 해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일부 좀 있긴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그 의회 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네. 조국 수석은 일관되게 그 개인의 일탈된 비리다. 이렇게 몰고 가셨습니다. 예. 그 내용을. 그런데 만약에 조국 그 수석의 산하의 민정수석실에서 계속되는 이런 개인의 일탈을 1년 반에 걸쳐서 그대로 놔두고 골프 노름이나 이런 개인의 작태를 행위를 하는데도 예. 어떤 엄벌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감찰 기능에서 본인이 다스려야 될 어떤 그 수석실에 모든 것이 미비하게 점검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었어야 된다. 예. 이런 저희 야당으로서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도 예. 또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던 총리실 그 민간 사찰에 대해서도 이후에 진실로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에 의회 운영회를 구성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한 저희 당에서는 더 준비를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아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얘기나 혹은 의혹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텐데 역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께서는 결정적 한 방이 없었던 야당에 대한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정적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논란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특감만 논란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예. 그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냐, 했어 왔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감이 어느 정도 그 운영의 자리에서 보여지느냐. 가 중요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깃털보다도 더 가벼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어제 운영위를 아마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또 청취를 하시고 예. 또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을 텐데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 운영에 참석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였는데요. 예. 사실 그 자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작태에 관련돼서 이날만큼은 이제 어떠한 교훈이라도 얻고 가겠다라는 그런 좀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야지를 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방해를 놓는 그런 굉장히 일방통행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여야 협치라는 부분에서 2019년에도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좀 불길한 징조가 보였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위 창피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은재 의원님이 왜
일본말 3종 세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야지인데. 맞습니다. 예, 제가 예. 조용히 김신문, 정정을 네, 조용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선 그 누구야 우리 그 한국당 예. 그 원내대변인 김순애 의원님에 감사드리는 거는 예. 이 그 김태우 씨가 개인 비리가 분명히 있고 그게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거를 책임에 대한 제대로 문제. 책임을 예. 못 졌냐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제 논의의 핵심은 그 김태우 씨가 얘기했던 근데 네 가지 쟁점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를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그대로 받아서 예.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반대로 이거는 개인이 자기 비위 행위를 덮기 위해서 이걸 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에서도 이미 계속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고 라는 주장을 해왔고 그게 격돌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 분명 뭔가 비위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임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책임은 어제 임정숙 수석께서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어제 그 네 가지 비위는 뭐 하나하나씩 저는 다 상당히 해소가 됐다. 예. 그래서 도리어 이 김태우 씨의 민낯이 좀 어제 너무 많이 드러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조국 수석의 답변을 들어보면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뭐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끊임없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마치 이렇게 남에게 떠넘기듯이 예. 내가 조국 수석은 그 담당하는 최고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에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로 이제 계속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 최종 책임자인 조국 수석께서 이거를 떠넘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제 그 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일개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의 그 일탈된 이런 행동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중앙부처가 발칵 뒤집어진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거 뒤에 뭔가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뭐 요즘 최근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보수 우파 언론도 그렇지만 여러 언론 중에서 약간 뭐 문정권의 괴리감이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좀 패가 갈리는 듯 하면서 부산파와 뭐 청와대 팀과의 어떤 그 어그러짐이다. 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수석이 그대로 개인의 일탈을 지금 우리 권미영 대변인께서 예. 말씀하듯이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아주 작은 6급의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듯이 하는 것은 이건 좀 뭔가 크게 숨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현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비위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났고 감찰 결과 그렇지만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의 폭로를 뭐 마냥 그냥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이거 봐라. 드러난 것만 해도 봐라. 순수한 의도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이제 권미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진실이라고 저희 바른미래당도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제 잘안 미흡했다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단하시는- 예. 싶고 이제 사실 2년밖에 안 된 정권에서 이렇게 내부에서 분란이 튀어져 나오는 상황은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야당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레임덕의 초기 현상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너무 단타적인 시선이 아니라 장타적인 시선에서 여야가 서로 또 합치할 것은 합치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운영위의 겉포장은 이제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이지만 그 본질은 청와대의 민정 업무, 즉 낙하산 인사로부터 비롯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 이제까지의 낙하산 인사의 진원인 민정수석의 충분한 해명과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야당의 정말 이제 국가의 운영과 또 그것으로 비롯되는 이제 국민들의 폐해를 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죠.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하기보다 일단 사태 동향 관련 문건이라고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권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뭐 환경부에서 작성하기에 문제가 좀 있다 아니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 4대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부 문건 블랙리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건을 말하자면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냐라는 예. 건데 그거는 지난번에 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블랙리스트 재판하면서 그 항소심 재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 때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문학의 인사들을 딱 집어서 그 사람들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직접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어요. 예. 한마디로 대상이 현 정권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고 목적이 그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거고 또 실행 자체를 정확히 권력 있는 그 권력자가 해야 되는 게 그 블랙리스트의 요건이라고 본다면 예. 요번에 환경부 그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아까 뭐 그 조국 수석이 들은 바가 없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데 조국 수석과 그 부서에서는 그런 리스트 자체가 작성됐다는 거를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사람들을 해임하고 이러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21명 중에서 그 임기를 못 채운 사람 4명뿐이고요. 대부분은 임기를 채우고 나갔고 또 330개의 기관 자체도 그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를 그 그러니까 어떤 현황을 파악하는 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의도를 가지고 어떤 뭐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자르고 불이익을 줘라라는 그런 대상, 목적, 어떤 실행 부분이 사실 적합하지 않는 거죠.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문건 자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혹시 판단하십니까? 아마 어제 그 운영위원회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저희 당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정도의 문건이라면 검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목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이 논란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관리하고 또 특히 문정권에 가장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캠코더 인사입니다. 예. 아시죠? 캠프에 종사했던 사람, 그다음에 코드 인사,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기여를 했던 동료, 그 중심으로 해서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이었다. 물론 이제 그 환경부에서 나온 블랙리스트에 보면 예. 거의 임기를 마치셨고 뭐 5명밖에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은 예. 자기들의 측근 인사를 거기에 집어넣기 위한 지금 엄청나게 다른 기관에도 이런 것이 만행적으로 지금 자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나왔던 내용 중에 김정주 본부장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그 육성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컸었다. 이런 것을 언론에 개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의 또는 국토부의 이런 블랙리스트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다른 부처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모든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하는 눈초리로,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 분께서 그 생각하시는 모든 국민의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범위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이 환경부 문건 관련해서.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제 예. 너무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또 1월 1일 저희가 딱 이렇게 예쁘게 모여가지고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예.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합법적 감찰 자료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강제성이 없는 합법적인 감찰 자료였나는 이제 전후 관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제의 문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보면 환경공단 이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태 등 진행 중. 예.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제성이 없었냐, 감찰 자료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얘기를 해도 결국은 다 주장들이 다 예. 평행선을 갈 것 같아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그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KTNG 사장을 뭐 교체를 하는데 뭐 압력이 있었네. 근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를 묻기에 앞서서 전 공무원, 전 이 사무관이
유튜브에 이런 폭로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한 운영위 전체회에서 한 2가지 정도의 반전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그 김정주 환경산업기술본부인가요? 예. 본부장 녹취록 건이었고 또 하나가 이 신재민 씨 그 유튜브 건이죠. 예. 저희 당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유튜브를 띄웠을 때 본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메가 땡땡이라고 하는 학원. 예, 예. 뭐 그거를 이렇게 띄웠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눈치 빠른 국민들은 눈치를 챈 거죠. 진정성에서 저는 상당히 좀 우선 훼손되고 들어갔다. 예.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관련 본인이 종사하는 뭐 그쪽 관련 홍보를 잠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상당히 좀 쇼킹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자신의 소관을 밝혔다는 것은 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분연히 그런 어떤 사고적인 내용이나 이런 그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예. 뭐 기자회견을 통한다든가 언론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언론이 권력의 신여로서 전락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공중파를 도외시하고 언론을 조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제 뉴 미디어 쪽에서의 활동들이 드러나고 있고 SNS를 통한다든가 예. 유튜브 활동을 통한다든가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진실을 고발하고 내가 할 것, 왜 그만뒀느냐? 어떻게 그 사무관 출신, 전 기재부 사무관 출신이 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할 수가 있었느냐? 얼마나 견디지 못했으면 그런 일을 강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연민의 정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취재를 하거나 이걸 보도를 할 때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부분, 뭐 단순히 진술만 가지고 하긴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저도 쭉 봤는데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는 저는 일단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것이 유튜브를 통했냐, 신문을 통했냐, 잡지를 통했냐, 뭐 홍보 자료를 통했냐, 이 도구가 무엇이었나는 지금 우리가 이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사실 이 기재부 전 사무관의 증언이 이제까지 없었던 단 한 건의 건이라면 유튜브라는 굉장히 가벼운 매체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성을 조금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것이 이제까지 논란의 맨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까지도 우윤근 러시아 대사라든가 아니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네. 그 인사들을 이제 청와대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찍어놀리게 했다라는 그간의 여러 레파토리와 시나리오들이 있었고 그것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기재부 전 사무관의 증언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더해진 것이거든요. 이게 유튜브냐 아니냐의 논란보다는 예. 이 정부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정말 인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정말 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는 신재민 이 전 사무관 얘기는 예. 저는 뭐 유튜브가 진정성 있고 맞는 내용이면 저는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2가지잖아요. 하나는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했다. 예. 근데 기재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세수 현황이라든지 대내외 상황이라든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치열하게 내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적자 국채를 발행을 무조건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하니까 일단 사실이 틀리고요. 또 KTNG 사장 문제도 그걸 교체하라고 압력을 했다고 하는 건데 네. 이분이 그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봤던 거는 이 사람이 약간 셀프 연임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담배 관련 계약건에 대해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주무기관으로서 확인을 하고 이게 사장을 공정하게 채용하려면 이게 사추위를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하는 얘기에 진정성이 있는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뭐 더 하실 얘기? 네, 예. 저는 또 반하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재민 그 사무관이 또 이런 것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요건 제가 이제 카카오톡 내용인가요? 네네 내용입니다. 그룹 채팅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몇 분이 같이 했는데 자 차관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17년 예. 국가 채무 비용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차관보가 올해 추경 그 부대 의견의 0.5조는 이미 갚았나? 이렇게 또 퀘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 답변이 예 이미 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1월 1일자로 이렇게 또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예. 풀어서 그게 이제 이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 우리 이제 국가재정법 90조에 보면은 우리 이제 잉여금이 있으면 그 남는 부분에 30%를 그 채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국채 발행 압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신채민 전 얘기가 하고 사무관이,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사무관이? 이런 부분인데 요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이제 이렇게 자료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내용에 지금 국채 발행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이고 뜨거 이런 거죠.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영어에 몸이 되어 계신 박근혜 대통령도 예. 지금 국기문란죄에 이 국채 발행, 국고 손실이라는 죄목으로 6년형을 더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대통령의 법 집행이 이렇게 된 그 정황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실시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국고 손실죄에 해당되는 국고 발행을 했을 때, 국채 발행을 했을 때 예. 이거는 부메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커다란 폭탄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차관보가 이거를 진행을 하려다가 예. 신재민에게 압박을 가했고 신재민 사무관이 이것을 반대하면서 거역을 하니까 그 내용에 실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아마 스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김수민 의원께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모로 지금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현 정권에 좀 악재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갤럽이나 아니면 뭐 리얼미터에서 나름 조사하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있지만 또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새해 인사말을 했던 것처럼 사실 경제인가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만 이제 네. 경제라는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 말고 이제 크게 좀 바라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촛불 정신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 재작년에는 모든 네.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이 오겠다라는 모두의 열망과 또 기대와 또 이런 희망의 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지난 한 해 2018년도에는 그 희망이 사실은 절망으로 다가왔던 한 해인 것 같아요. 특히 20대, 30대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30대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통을 하지 않고 또 국회를 무시하고 굉장히 일방통행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이런 무능과 불통의 정부에서 사실 2019년도를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야당의 이야기를 너무 배척하고 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해니까 여당이 정말 전향적으로 야당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는 좀 확 변화된 모습 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야당의 이야기를 좀 더 네, 들어달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당 협의체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고비고비마다 이게 좀 순항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야정 협의체도. 근데 내년에는 더 여당이 야당과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 적극적으로 대통령님께 전해주십시오. 들으라고 제발 간곡하게 좀 전해주시기를 드리고 바라겠습니다. 싶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1월 1일이라. 더 많이 이렇게 만나주세요. 따뜻한 분위기를 좀 꼭 전달해 네,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깊숙하게 한번 해보시죠. 이용호 성금주 의원은 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123석이 됐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몇 석인가요?
112석인데 예, 한 분 또 111석으로 했는데 이번에 했는데 이학재 다시, 의원이 예. 다시 오셨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오면서 네. 바른미래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연쇄 탈당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이학재 의원님께서 탈당을 하셔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저희 바른미래당 굉장히 충격적이죠.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너무 실망스럽고 또 충격적이고 또 반성할 부분 반성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두 가지 종류의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딱 한 가지 방향만을 가리키는 나침판 같은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예. 방향을 다르게 가르치는 풍향계 같은 정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에 지금까지 계셔왔고 또 네. 앞으로도 남아 계시는 소신 있는 정치인들은 풍향계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는 부분을 바라보고 걷는 나침반 같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바른미래당에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학재 의원님 제가 나침반 같은 정치인이냐 아니면 풍향계 같은 정치인이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근데 얼추 이게 들어맞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야당이시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한국당도 저희는 뭐 김병준 예. 비대위원장님이 오시면서 보수 대통합을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일방으로 가고 있는 문정권에 저희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 빅텐트를 쳐야 되고 보수의 대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학재 의원님도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네. 전신에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그 정치 생명 아니면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예. 이런 소신에 찬 어떤 그 행동에서 나온 저희 당의 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선거구제 개편 논의할 때 민주당이 사실 고립됐었지 않습니까? 야사당이 다 힘을 똘똘 뭉치는 처음에 그랬죠. 예. 예산과 관련해서 예. 예산 국면에서만. 예산 네. 국면에서 어쨌든 그 모습을 볼 때 혹시 좀 더 여기서 뭐 민주당 역시도 뭔가 더 흡수하거나 외연을 넓혀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뭐 지금 국면이 아니라 다들 이제 그 자기 당이 조금 더 의석이 많기를 다 원하죠. 예. 그런데 그걸 구체화하고 뭐 이런 적은 저희는 없고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요. 네. 의원 정수 확대라는 부분이 결국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네,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면 예.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동의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 네,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면 저희는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죠. 예. 예.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나온 것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로 확 쏠리면서 예. 그 여론의 향방도 또 어제 따끈따끈한 그 한판 승부에 예. 한 방이 나오나 안 나오나에 집중하는 동안에 사실 이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정개특위에서 더 진중한 의견으로 저희의 당내 의견을 좀 몰아갈 것이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논의 중 정도로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입장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돼서는 가장 절박하고 또 최일선에서 뛰는 게 바른미래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그 의원 정족수 관련돼서는 이제 늘어나는 의원 정족수가 기득권 또 이제 권력을 탐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것이 다양하고 또 정치적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5당이 합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희 바른미래당이 새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전국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또 이벤트 또 이런 움직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자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하고 소수의 정치 신진 정치인들에게도 네. 그 기회가 돌아가는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로 확 바꿔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그 유튜브 방송이 내일 공개가 되면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구독자가 1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네. 10만 명, 12만 명 정도인데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금방 따라잡을 것인가? 사람들은 수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상당히 따라잡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첫 해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알릴레오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벌써 개설하기도 전에 3일 만에 한 2만 5천 명 예. 정도 됐으니까 아마 개설하면 좀 개설하는 효과도 좀 보고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홍준표 대표님의 그 유튜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거라고 봐서 구독자는 좀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그 방송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김순애 의원님은 좀 기대가 되십니까? 뭐 어차피 정치는 토론이고요. 예. 자기의 갖고 있는 철학을 비추어서 하는 건데 이제 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개인 뭐 1TV, 유튜브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여론이 좀 편중돼 있다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뭐 KBS 시청료도 우리 거부하자 뭐 이런 운동도 좀 일어날 듯한 예. 이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의 정치적인 자기 소신과 그 철학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 홍준표 전 당대표께서도 예.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회원들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기대합니다. 예. 김시훈 의원께는 혹시 뭐 답변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었는데 이 질문 드릴게요. 네, 네. 홍준표 전 대표의 이 홍카콜라 TV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좀 전에 유시민 이사장의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도 예. 있고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유튜브 내용도 있으니까 좀 합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치 메시지가 더 시민들께 가볍게 또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매체가 다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희화화시키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께서 20대 남자 청년들이 뭐 게임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청년들의 좌절과 아우성을 단순한 시기와 질투로 표현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의 20대 청년들 또 남성 청년들이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 이제 뭐 두 분 다 입담이 좋으시고 또 나름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과 무게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알맹이를 놓치지 않는 예. 메시지를 유튜브나 뭐 등등을 통해서 이제 내뱉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유시민 네. 그 이사장은 그 설전이나 예. 그동안 좀 해온 걸 보면 이게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도리어 또 너무 진중하게 하실까 봐 굉장히 내용 중심으로 하시면 이 유튜브가 약간 그 확정 편향 이런 게 있는 것 예. 같아요. 그게 가짜 뉴스든 뭐든 이렇게 세게 질러주는 사람한테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기존의 뭐 대중 매체에서 풀지 못했던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취향대로 좀 모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세 분이서 생각하셨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2019년에 뭐 계획이나 아니면 뭐 덕담 같은 거 혹시 하실 거 있으시면 뭐 짧게 좀 저는 부탁드립니다. 뭐 정치권에 덕담을 한다면 이제 논란을 좀 접고 예. 내년에는 그 민생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국회가 되게 우리 여야가 다 같이 합심해서 정통 인화, 그러니까 예.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좀 화합시키고 즐겁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네. 이번에 그 전국 대학 교수님들이 네.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중도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짊어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매우 멀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민생고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꼭 바라고 싶은 말씀을 국민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민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금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노력의 예.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훈 네. 의원님. 2019년 기해년인데요. 지금 이제 새 당의 원내대변이 나와 있는 이 스튜디오는 굉장히 훈훈하지만 밖에는 굉장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는 담을 쌓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올해에도 이제 2019년도 올해에 낡은 정치판의 새 판을 바꿀 수 있도록 다가오는 바람 앞에서 풍차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가 꼭 네. 올 한 해 국회에도 잘 전달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네.